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총기 난사 뒤 무장 탈영한 22사단의 임모병장, 이틀 만에 붙잡혔죠. 범행 동기가 뭔지는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겠지만은 이와는 별개로 군과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임 병장이 소총을 난사한 뒤 도주하는 동안 아무런 제지가 없었고 비상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도 사건 발생 2시간 뒤에야 발령이 됐죠. 국방부도 12명의 사상자가 난 큰 사건임에도 다음날 오전에야 대변인이 간단하게 첫 브리핑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이 군과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손상시켰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GOP 총기 사고와 관련한 뉴스가 모든 미디어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 사이에 주목해야 할 뉴스들이 있었는지요? 네, 우선은 우리가 GOP 총기 사고, 이게 22사단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닮은 꼴, 그리고 또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그리고 이 사고 외에, 이 사건 사고 외에는 국정 시계가 지금 멈춰 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무총리 후보 본인과 청와대가 꽤 장기간 침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지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기다려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일주일이 또 지난 거죠. 예. 그 와중에 또 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조부, 할아버지죠. 그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가였다, 국가유공자였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 또 국가보훈처는 그것을 이제 뭐 인정해주는 이제 이야기를 내놨고요. 여기에 반해서 민족문제연구소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또 맞서고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역사 논쟁이 또 새롭게 파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 국조특위가 지금 이제 표류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정말 어제 하루 종일 GOP 총기 사고의 이 생중계를 우리가 보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 다른 뉴스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어제 하루 종일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22사단 총기 사건. 근데 최 평론가께서 이 총기 사건을 세월호 사건과 비교해서 해석해 주셨는데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지요. 맞습니다. 이 아까 세월호 사건과 닮은 꼴이면서 또 이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뭐 다른 점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세월호 사건은 가만히 있으라의 문제였다. 교육 현장에서의.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현장과 이 병영, 이것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이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이제 교련이라고 해서 군사 훈련까지도 이제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학생회를 이제 학도호국단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학교 현장들이 민주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 최근에 보시면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이 또다시 통제 일변도로 가려고 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죠. 가만히 있으라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한 게 이제 2달여가 채 안 됐는데 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교육을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예. 보수 교육, 진보 교육 이렇게 이제 또 패를 가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22사단 총기 사건은 군대라고 하는 곳, 병영이라고 하는 곳이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곳이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통제에 살고 통제에 죽는다. 이런 곳인데 이 임모병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가만히 있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진 상황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세월호와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현장이 방치되고 방임되었다. 아무도 이 한 젊은 이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세월호와 같은 경우, 이 아이들이 버려졌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가족 어머니의 육성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이것은 결국 학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어제 22사단 총기 사건은 이게 젊은 또 이 병사에 의해서 같은 동료 병사들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참 끔찍한 일인 것이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왜 젊은이들이 자꾸 죽어가야 하는 시대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린 질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조금 실무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 세월호의 안전 참사 문제나 아니면은 이것도 결국 이제 총기 난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총기 안전에 대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일들이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왜 사전에 좀 개혁하고 그런 의지가 좀 진행이 되고 현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지금 관심사병 문제라는 게 뜨고 있고요. 예.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끌 리더십이 부재하고 컨트롤 타워가 붕괴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사회에서 결국은 이제 이 지도층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현장에 방치된 문제들이다. 예방 없이 사후대처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면서도 또 무사 안일주의구나. 결국 이제 보직들만 날아가는 형식적인 징계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우려들이 드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매우 이제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현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수습 과정을 살펴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는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국정과 상식적인 정치를 보고 싶은 게 국민들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미디어만 바라보다가 정말 국민들이 매일매일 정신이 없죠. 예. 어제 하루 새벽에 밤을 샌 분들도 있고요. 축구 보고, 사실은 이거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축구 보고 멘붕되고, 그리고 이게 또 참사 뉴스 보고 정신없고, 이 사이에 지금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지 하는 이 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자성을 할 수 없으면 참 문제일 텐데요. 예. 지금 이제 지난 주말 이제 토요일 밤에 중앙아시아 해외 순방을 마친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만, 돌아왔는지 아닌지도 지금 국민들은 체감이 되지 않죠. 지금 청와대가 정지해 있는 느낌이고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국정 리더십이 부재다. 보이지 않는 안개 정치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점점 이제 정부 혹은 국정이라고 얘기하는 속에서는 세월호를 잊어가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고 있고요. 예.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물론 잊고 싶겠지만은 잊어지진 않는 것이고, 총리 후보의 이제 어떤 부적절한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점점 이제 좀 반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이게 진보 보수 구분 없이 이 이념 문제로 자꾸 몰아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념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 상식에서 보수층에서도 60% 이상 반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반대는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왜 침묵하고 있을까? 대국민 담화에서 쏟아냈던 국가 대개조라고 하는, 국민이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쯤보다 훨씬 강한 대통령의 발언, 약속들이 이게 거꾸로 이제 스스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긴 하는 건가, 예. 혹은 필요한 걸 하는 건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고요. 총리 외에도 지금 개각 장관 인사, 청와대 비서진 물갈이를 했는데 정말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부, 이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죠. 이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한다고 했는데 이 거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사안의 이 핵심은 결국 인사권자 아니냐. 이 개별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논하고 나면 인사권자가 왜 이랬을까? 최종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에게 초점이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지금 침묵하고 있은지가, 해외 순방 때는 이제 국내 정치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해외 나가 있구나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이 대국민 담화 이후에 또 이제 국무회의 주제나 이 수석 비서관 회의 주제 외에는 굉장히 지금 침묵하고 있은 지가 오래됐다.
이거 이상한 현상 아닌가? 여기 이제 생각이 이제 국민들이 미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가장 늘어지고 있는 총리 후보 문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 네. 21일 이후에 재가 검토라던 문창극 후보 문제가 하루 이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요일도 무소식이었고 월요일도 무소식이었는데 오늘은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항상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뭔가 자진 사퇴가 나오거나 자진 사퇴를 이제 좀 우회적으로 종용하지 않았다면 지명 철회라도 나올 거다. 국정 부담을 털고 갈 거다. 그랬는데 일요일에 조용했고요. 예. 이제 월요일을 예상했었는데 월요일은 어제 이 날이 좀 안 좋았나? 왜냐하면 새벽부터 이제 축구가 진 것에 대한 국민들의 좀 뭐랄까요? 짜증과 울화가 이제 터져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군 참사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임모 병장이 자살 시도하고 생포될 때까지 굉장히 긴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가 생각했는데 그럼 오늘은 이제 할 것인가? 사실 지금 며느리도 모를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명 철회는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니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 이런 시그널로 지금 침묵이 계속 해석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일반론이지만 역으로 어찌 보면 저는 청와대도 이 문창극 총리 후보를 인사청문회까지 밀어붙이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제 어제의 뉴스, 그 조선일보에 문창극의 조부가 국가유공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명예회복이나 뭐 본인의 이제 어떤 이미지를 전환하고자 하는 뭐 전략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만 국가보훈처가 이례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은 결국은 정부와의 공조, 청와대의 어떤 또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명예회복을 시켜줘서 문창극 이제 후보의 인사청문회까지 밀고 가고 싶은 것인가. 그렇다면 왜인가?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이 대통령이 한번 이제 지명한 총리 후보가 두 번째로 낙마하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하는 자존심인가? 아니면은 이게 정치적인 전략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한번 주목해보게 됩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조선일보의 문창극 조부 국가유공자 설 보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문창극 이 후보가 신청을 했다고 해요. 총리로 지명된 이후에 조부 문 남자 규자라고 하는 이제 분께서 국가유공자다. 대한독립단의 단원으로 이제 과거에 혁혁한 공을 이제 일제와의 싸움에서 세운 분이고 예. 그것을 확인해 달라. 근데 이제 문창극 후보 본인은 이 조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1921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뭐 조부의 영향을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할아버지의 이제 어떤 정말 영웅담을 아버지에게 듣고 이 국가유공자야, 독립투사야 이렇게 알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 문창극 후보도 연배가 꽤 되셨는데 예.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확인 신청을 했다는 거죠. 여기 국가보훈처가 맞다. 저 대한독립단의 이제 문남규 선생은 이름도 같고 원적지가 같으므로 문창극 총리가 말한 할아버지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동일 인물이 확인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독립단의 실제 이제 문남규 선생은 이 삭주라고 하는 곳을 원적지로 이제 지목을 했는데요. 예. 거기가 사망한 곳으로 기록에 나와 있지 거기서 출생하거나 살았다는 기록은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지명 하나가 이제 같이 걸리고 또 이제 사람의 이름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지점 가지고 국가유공자를 인정해준 전례가 없다. 국가보훈처가 왜 이러나 하는 것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제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의구점이 남아 있어서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할아버지를 찾았다. 그럼 좋은 일이죠. 제가 보기엔. 예. 국민들 반응은 그 좋은 일인데 그래서 뭐
그것이 이제 총리직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혹은 문창극 후보의 뭐 과거 발언들로 지금 이제 벌어져 있는 일들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안타까운 할아버지의 사연에 묻혀 있다가 총리 후보자 논란이 있는 지금 뒤늦게 이 타이밍에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거지 하고 국민들은 대부분 뜬금없이 하고 있다. 진실이냐 아니냐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 대다수 국민 반응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과 이번 주에 어떤 뉴스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역시 이제 총리 후보 거취 지금 하루하루 미뤄지고 있어서 중요한데요. 예. 이 총리는 왜 새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 핵심은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됐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2사단 사건 이제 일단은 생포가 됐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 본질, 젊은이들이 계속 생명을 잃고 있는 본질, 이 세월호 참사의 연속선상에 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우리가 했던 얘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국회 국조특위 공방 내용과 흐름을 감시해야 됩니다. 지금 표류하고 있고요. 이 집권 여당은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의 권력투쟁 행보에 이제 집중돼 있고 730 재보선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 여야의 움직임을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는다면 어제 새벽에 알제리전 축구 경기 정말 우리 응원하다가 멘붕 됐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축구는 게임이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가레이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국민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마지막으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관련 브리핑입니다. 내일 뵙죠. 청와대에 묻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나갔던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 상태입니다. 잘못된 인사 참극에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자 대통령의 순방 일정상 재가할 시간이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때우려다 공식적으로 귀국 후 재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국정 공백 상태를 방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귀국 후 사흘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허망하게 흘렀습니다. 대체 이 정권 하에서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입니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애국 시민이 국가와 사회의 안녕인의를 떠들어댔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장 앞세운 것은 오로지 개인의 체면뿐입니다. 자진 사퇴를 못하겠다고 하는 문창극 후보자나 어떻게든 지명철회를 피해보려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을 나몰라라 내팽개친 사이에 세월호 참사 수습은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방부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참극에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와 청와대를 오고 가며 갈팡질팡입니다. 국가와 시민의 안전이 매일매일 위협받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이 오직 국정의 총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분명하게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한가하게 자존심 싸움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은 지 오래이며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을 직접 즉각 철회하십시오.
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